전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환경보호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 글로벌 기후 현황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년마다 기후변화 보고서를 발표해온 미국 환경보호청이 올해는 무려 5년 만에 보고서를 공개한 건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어렵게 공개된 2020년 글로벌 기후 현황 보고서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환경보호청이 원래는 2년마다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건 5년 동안이나 그 발표가 안 됐었거든요. 네. 왜 그랬던 건가요? 일단 먼저 미국 환경보호청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환경보호청은 미국 환경에 관련한 모든 입법 제정 또 법안 예산을 책정을 하고요. 미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존을 주 임무로 하는 기관입니다. 예. 이제 미국에는 상당히 다양한 기후변화 연구기관들이 있죠. 미국 국립기상청,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미 해양대기청,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면 노아라고 부르죠. 네. 그다음 미 항공우주국 나사 등이 주도적인 기후 변화를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 환경보호청도 기후 및 환경 건강에 대한 연구 및 보고서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미 환경보호청은 기후 변화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매 2년 주기로 발표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부터는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예. 그 이유는 이 보고서에서는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발생한 데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간이 기후변화를 일으킨다는 주장에 대해서 아주 매우 회의적이었었죠. 네. 맞아요. 따라서 그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연구나 보도를 가짜다라고 공격을 했고요. 2015년 전 세계가 합의했던 파리 협약에서 탈퇴를 했었죠. 결국 기후변화 반대론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발표를 막아왔던 건데요. 이번에 공개된 2020년 글로벌 기후현황 보고서를 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의 이협적인 결과를 전 세계 국가의 모든 리더들이 봐야 한다. 올해가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다. 기후변화의 위협을 막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경로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한다. 우리의 도전은 분명하다. 네. 기후위기의 최악의 영향을 피하려면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기준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을 해야 하며 이것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정도 줄이고 2050년까지는 순배출량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죠. 그렇군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보고서가 이제라도 좀 공개가 됐으니 참 다행이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는 어떤 계기로 발표가 된 건가요? 일단 2020년 글로벌 기후현황 보고서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또 패트릭 탈라스 WMO 세계기상기구입니다. 네.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두 국제단체뿐만 아니라 각국의 기상청과 수문청, 지역기후센터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만들었어요. 예. 보고서에서는 기후지표에 대한 폭넓은 분석 내용을 담았는데 여기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진 이후 육지와 해양 생태계에 인류에게 기후와 날씨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포함이 되었죠. 이번 보고서는 미 환경보호청 웹사이트의 기후변화 지표 업데이트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네. 기후변화 지표는 특정 지역 및 기간 동안 특정 환경 또는 사회적 조건의 생태 또는 추세를 나타내는 건데요. 미 환경보호청에서 업데이트한 기후변화 지표에는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온실가스, 또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과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한 산성화, 빙하와 눈의 녹음, 생태계 파괴 등이 들어있는데요. 먼저 이제 보고서에서 기후지표 중에서 온실가스를 보면은 미국에서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2% 증가를 했습니다. 교통수단은 미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원천이고 다음은 전기 발전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네. 미국은 이미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부터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증가율이 낮은 편입니다. 근데 세계적으로는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1990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43%나 증가를 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인간이 지구 대기에 추가한 온실가스의 총 온난화 효과는 45%가 증가를 했는데요. 예.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 관련된 온난화 효과만 36% 증가한 것으로 이번에 평가가 되었습니다. 네, 급격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군요. 자, 이 보고서가 공식 공개라기보다는 웹사이트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 보고서처럼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면 기상 현상들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기후와 날씨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죠. 네.
폭염이나 대형 폭풍과 같은 극한 날씨들 이런 것도 인간이 일으킨 기후 변화로 인해서 더 자주 발생하거나 더 격렬해질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이번에 발표된 그 보고서의 기온을 보면 미국의 평균 기온은 1901년 이후 48개 주에 걸쳐 계속 상승을 해왔고 지난 30년 동안 온난화 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기록상 가장 따뜻한 10년 중 8년이 1998년 이래 일어났고요. 이것은 지구 평균 기온과 아주 매우 비슷한 추세로 2005년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더운 해 10위 안에 드는 해가 모두 발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모두 기온이 상승을 했고요. 고온 및 저온, 많은 극한의 기온 조건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폭염은 1960년대보다 3배 이상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평균 폭염 기간이 47일 더 길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기온이 상승하면 강수량의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강수량도 역시 증가를 하죠. 예. 네. 역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연간 총 강수량도 증가하고 있음을 이번 보고서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강력한 폭발적인 강수가 최근 들어와서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1996년 이후 하루 강수량 상위 10년 중 9년, 9번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대서양이나 카리브해 그리고 멕시코만의 허리케인이 지난 20년 동안 증가해 왔는데 특히 폭풍 강도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올해 초에 기상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기후변화 보고서의 기후변화 추세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뭐냐면 인류가 만들어진 온실가스 영향은 미국만이 아니죠. 네. 전 세계가 같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나 기후변화 추세는 비슷할 수밖에 없죠. 이제 이번에 미 환경보호청이 발표한 그 보고서의 지표 세 번째 기후변화 지표가 바다입니다. 네. 해수면 온도, 해양 표면 온도는 20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지난 30년 동안 해수면 온도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높게 올랐습니다. 네.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바닷물의 부피가 늘어나면서 높이가 올라가는 해수면 상승이 발생을 합니다. 기후지표에서는 1880년 이후 10년에 약 10분의 6인치 정도로 상승을 해왔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증가 속도가 10년에 1인치 이상으로 굉장히 빨라졌다고 밝혔는데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플로리다에서 뉴욕까지의 해안선 침식으로 땅이 사라지고 있고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네. 특히 미 동부 해안 지역에서 해안 홍수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남을 밝혀냈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동해안의 해안선 침식이 굉장히 심각한 것과 비슷합니다. 네.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심각한 것이 바다의 산성화죠. 해양 산성화는 해양 생태계 생물 다양성, 생산성을 크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아주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의 이제 기후 지표 분석에 의하면 1950년대 이후 바다에 저장돼 있는 열의 양이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해양 열 함량이 증가하면 더욱 강력한 태풍, 또 폭풍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네. 더 많은 기상 재난들이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지구의 기온과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빙하나 눈도 많이 함께 녹게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북극 개빙의 최소 범위 이게 이제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게 네. 최소 범위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0년 9월에 역대 두 번째로 빙하 면적이 작아졌고요. 남극 빙하 얼음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네. 1992년부터 2018년까지 손실된 얼음의 총량은 전 세계 해수면을 평균 약 10분의 7인치 정도 상승을 시켰는데 이것은 총 해수면 상승의 약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네. 미국에 있는 5대5 얼음 면적과 얼음 일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총 강설량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기온이 올라가면서 눈보다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알래스카의 영구동토층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북극권의 시베리아 지역과 일치하고 있고요. 상당한 재난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기후지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도 참 심각한 문제지만 이게 인간의 건강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 이제 미 환경보호청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지표 중에서 보건사회를 따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따로 얘기했다는 건데 먼저 열과 관련된 죽음으로 1979년 이후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의 직접적인 결과로 11,000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로 인해서 1973년 이후 여름 동안 가정에서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평균 전력 사용량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폭염만 아니라 추위와 관련되어서도 1979년 이후 19,000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추위로 사망했다고 하고요. 기온 상승은 병해충의 확산을 가져오면서 진드기에 의해서 퍼지는 라임병이 1991년 이후 거의 2배나 증가를 했고요. 모기로 인한 질병인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올해 같은 경우 벚꽃이 15일 이상 빨리 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미국도 꽃들이 빨리 개화하면서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나라에서 배출되건 곧바로 전 세계가 거의 같은 영향을 받아요. 네. 이번에 미국 환경보호청이 5년 만에 발표한 기후변화 지표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런 변화가 미국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하루속히 좀 탄소 중립을 이루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네. 기후 문제는 이제 생존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겠군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전 세계가 더 강력한 행동에 나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